지난 영상에서 허리 디스크를 어떻게 어렵지 않게 치료할 건가 이렇게 촬영했어요. 목 디스크는 어떻게 치료하는지 알아볼게요. 두 가지를 꼭 알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 몸무게의 한 7, 8%밖에 안 돼요. 5kg 정도밖에 안 되니까 이 무게를 견디지 못해서 디스크가 구추관절이, 후관절이, 신경이 이제 손상이 된 거예요. 손상이 되면 336으로 자연 치유된다고 그랬어요. 3일 염증기, 3주 증식기, 6주 재생기 이렇게. 목 디스크와 허리 디스크 치료는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두 가지가 달라요. 뭐가 다른지 알아볼게요. 첫 번째는 허리 디스크는 이렇게 평평한 구조 속에서 탈출돼요. 그러니까 디스크 탈출이 많죠. 그런데 목 디스크는 이렇게 오목하게 돼 있어요. 이걸 구추관절이라고 하고 요거를 후관절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여기 구추관절이 오랜 세월의 압박으로 퇴행화된 거예요. 그러면서 신경이 눌리는 것, 이렇게 디스크가 신경이 눌리는 건 많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천천히 신경이 압박된다. 어느 날 갑자기 탁 디스크가 깨져서 신경이 눌려서 염증이 생기는 게 아니라 서서히 손이 저려오는, 심하면 이제 팔을 못 드는 마비도 오고요. 이걸 잘 알아야 어떻게 대처할 건가를 알게 되는 거죠. 참고로 미리 말하면 목 디스크는 허리 디스크보다 훨씬 치료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무게가 5kg밖에 안 돼요. 두 번째 차이는 척수라고 그러죠. 요추 2번까지 이렇게 내려와 있어요. 이렇게 척수를 압박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척추가 깨져가지고 이제 압박된 거, 디스크로 척수를 압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척수가 눌리는 거기 때문에 하지 마비까지도 올 수 있어요. 걷는 것이 뒤뚱거려지고 균형을 잘 못 잡고 팔다리가 저리고 소변을 잘 못 보고 발기가 잘 안 되고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어요. 허리는 마미신경총이라고 그러거든요. 신경총이 압박되기 때문에 국소적인 방광기능, 소변을 못 본다든지 발기부전이 온다든지 이런 증상하고 다리 저림 증상만 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척수가 손상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흉추 12번이 압박되면 이 척수 손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조금만 더 했으면 압박될 수 있는 거고, 이거는 척추는 압박골절이 생겼지만 신경은 아주 정상인 상태. 그거 말고도 횡단성 척수염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척수에 염증이 생기는 병도 있습니다. 척수에 염증이 생겨 있어요. 이렇게 횡단성 척추염은 자가면역 질환, 다발성 경화증의 출발이다, 이런 얘기도 있으니까 횡단성 척추염이 있는 사람은 내가 지금 자가면역 염증으로 갈 우려가 있는 만성 염증 상태의 식단을 하고 있구나, 이런 거를 알고 대처하는 게 중요해요. 뒤에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만성 염증을 어떻게 제거할 건가, 그거를 어떻게 건생병사 할 건가 라는 얘기를 참고하시면 돼요. 그러면 중추신경까지 문제가 생긴 것인가, 아니면 말초신경만 문제가 생긴 것인가. 목 디스크의 95% 이상은 그냥 말초신경만 눌려서 문제가 생겨요. 이완성 마비가 생겨요. 그러면 심부 건반사 같은 게, 이런 건반사가 이완되어 있기 때문에 저하돼요. 그리고 위축돼요, 근육이. 이거를 트로픽 인플루언스 이렇게 표현하는데, 신경에 영양 물질을 공급을 하거든요. 그래서 국소의 근위축이 일어나는 게 말초신경 마비예요. 그런데 중추신경, 아까 말씀드렸던 이렇게 척수에 문제가 생기면 중추신경 마비잖아요. 중추신경이 손상되면 근육 강직이 일어나고 심부 건반사가 항진돼요. 근위축은 일반적으로 일어나지 않는데 디스유즈, 안 써가지고 살짝 근위축이 올 수 있죠. 이렇게 해서 중추신경까지 손상된 것인가, 말초신경만 손상된 것인가 구분할 수 있죠. 엄청 중요한 문제고 환자들도 알아두면 굉장히 유용하죠. 목에서 팔로 나오는 신경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말초신경 손상일 때 감각신경만 손상됐느냐, 운동신경이 손상됐냐, 자율신경까지 손상됐느냐를 아는 게 중요하죠. 한 90% 이상은 감각신경만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손가락이 저려요. 경추 5, 6번 디스크가 문제가 생기면 6번 신경을 누르니까 이렇게 찌릿찌릿합니다. 7번 신경이 눌리면 두 번째에서 세 번째 손가락, 그 다음에 경추 7번하고 8번 사이에 신경이 눌리면 이렇게 저립니다. 5번 신경이 문제가 생기면 어깨 쪽으로 여기까지, 팔까지만 저림증이 옵니다. 이거를 감각신경의 문제다, 피부 분절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리고 운동신경도 마비가 올 수 있어요. 국소 마비가 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마이오톰의 문제가 생긴 거다. 좀 복잡하잖아요. 간단하게 외울 수 있습니다. 어깨를 이렇게 양쪽으로 들어보세요. 저항을 줘서 경추 5번 신경이 문제가 생긴 거, 그 다음에 6번 신경이 문제가 생긴 거, 7번 신경이 문제가 생긴 거, 손을 꽉 쥐어봐가지고 펴봐가지고 경추 8번 신경이 눌린 거,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힘이 빠진다는 소리예요.
마이오톰이라는 얘기는 어디 신경이 심하게 눌려 있는가에 따라서 어떤 근육에 힘이 빠지는가 이런 걸 알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자율신경이 손상되잖아요. 자율신경이 문제가 생기면 자율신경은 땀 분비와 혈관 수축과 이완을 담당하기 때문에 주로 팔갛게 홍조로 띱니다. 땀이 덜 나는 경우가 더 많아요. 많이 나는 경우보다는. 그런 문제가 생기면 자율신경이 문제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고, 어떤 게 심한 거냐, 감각만 문제가 있을 때 가벼운 거고, 그 다음에 마이오톰 운동성 마비가 있을 때 그 다음 심한 거고, 자율신경까지 눌려 있으면 더 심한 거고, 이렇게 구분할 수 있어요. 목 디스크로 4가지가 손상될 수 있어요. 후관절, 구추관절이 문제가 생긴다고 그랬잖아요. 디스크는 잘 파열되지 않지만 그래도 파열되죠. 여기가 구추관절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문제가 되는 거. 그리고 신경이 압박을 받아가지고 염증이 생겨서 팔로 저릴 수 있죠. 더마톰으로 이렇게 저릴 수가 있죠. 그리고 근육과 인대가 미세 손상을 받아가지고 반사성 근수축이 일어나고 계속 근육이 수축한다는 소리예요. 계속적인 근수축이란 얘기는 ATP가 소모되는 현상이니까, ATP가 고갈되면 이제 칼슘이 들락날락 하지 못하고 TP가 생긴다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런 통증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주로 디스크가 깨지고 오랫동안 압박을 받아가지고 굳어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런 구추관절, 후관절이 굳어지는 문제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지금 후관절, 구추관절, 신경에 문제가 생기는데, 신경은 주로 염증이 생기고, 그 다음에 후관절, 구추관절은 섬유화되는, 딱딱해지는, 물이 빠져가지고 잘 안 움직이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걸로 계속 통증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러면 목 디스크로 신경이 누르고 있는가 라는 것을 의사들은 흔히 스퍼링 테스트라고 검사를 해요. 공간을 좁혀가지고 이렇게 눌러보는 검사거든요. 저는 이거를 최악의 목 디스크 검사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더 좋은 검사법이 있거든요. 목 디스크를 치료하면서 검사하는 법, 이런 게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저는 한 번도 안 합니다. 아예 치료하면서 검사하는 방법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신경이 눌렀는지 안 눌렀는지는 더마톰, 마이오톰 이런 검사를 통해서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더 좋은 검사법은 치료하면서 목 디스크를 검사하는 겁니다. 알아보면 일단 이렇게 구추관절이 퇴행화돼서 신경을 눌러요. 이렇게. 그러면 경추의 사선뷰라고 그러거든요. 이렇게 틀어서 보면 이런 것들은 공간이 충분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확 좁아져 있어요. 왜? 이 구추관절이 지금 이렇게 공간을 막고 있는 거니까. 이 두 군데가 지금 그러네요. 그러면 지금 이 신경에 염증이 생겨가지고 부종이 생겨 있어요. 누워가지고 고개를 이렇게 틀어봐요. 그러면 이 공간이 열립니다. 그러면 손이 덜 저려요. 이러면 열린 거예요. 아, 그러면 지금 신경이 눌려가지고 염증이 있구나. 이걸 뉴럴 포레면 공간 열기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신경이 눌려 있구나 이런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한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누워서 이 목에 신경이 눌리는 동작을 피하세요. 이게 치료적 행동 수정입니다. 아주 중요한 치료적 행동 수정인 거죠. 가끔 가다가 좋은 자세를 취해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실제로 경험한 일인데, 상당히 큰 병원이었는데 거기서 당신은 자세가 문제야, 그래서 반드시 하세요. 근데 그분이 반드시 하면 손이 저려요. 저는 뭐라고 그랬겠어요? 아니, 반드시 하지 마세요. 염증이 없어지는 3일에서 5일 동안 그냥 이렇게 오히려 피하세요. 이렇게 말하니까 한 3개월 넘게 고생했던 그 저림증이, 염증은 3일이면 없어지니까 이런 것들이 싹 사라졌죠. 그리고 급성 염증기 통증이 3일에서 5일 가는데 누워서 신경이 안 눌리게 만들어주고, 얼음찜질을 20분 하루에 5번 이상, 그리고 염증을 치료하는 약을 쓰면 하루 이틀 내로 줄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 신경의 염증기가 지났어요. 그러면 이제 섬유화 되겠죠. 그러면 그 섬유화된 신경통을 치료하는 방법이 있어요. 신경 스트레칭이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환자들은 혼자서 이렇게 팔을 뻗고 지금 여기 있는 자세대로 고개를 이렇게 열면 신경이 쭉 늘어나겠죠. 이 구추관절하고 여기서 신경이 이렇게 포착이 돼 있어요. 쭉 잡아당겨주면 저린 게 순간 줄어요. 이렇게 말을 해요. 이 동작 하나면 환자들은 스스로 신경 스트레칭을 할 수 있죠. 의료인이 할 수 있는 스트레칭을 이렇게 눕혀놓고 신경을 늘려가지고 스트레칭하는 방법론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약간 실습이 필요해 보여요. 그래서 목 디스크 치료를 위해서 중요한 것은 3가지입니다. 치료적 행동 수정, 구추관절, 후관절, 그 다음에 신경이 다시 염증이 일어나지 않도록 행동 수정하는 거, 그 다음에 구추관절이 주로 굳어요. 그거를 어떻게 풀어줄 것인가. 이게 능동적으로 일반 동작으로 고개를 좌우로 돌리고 혹은 이렇게 친인하면서 해결해 줄 수 있고, 그 다음에 부하를 이겨낸 재손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목 근육으로 경추를 이렇게 들어 올릴 수 있는 좋은 자세를 취하면 해결이 되죠. 이제 디스크가 생겨 있어요. 그러면 구추관절 신경이
조금만 부하가 젖어도 염증은 재손상이 일어나니까 한번 염증이 생기면 그 염증은 3일씩 가니까 잘 안 나아지니까 이걸 피하세요, 이런 뜻이에요. 이런 구추관절 압박과 신경 압박으로 인해서 다시 염증이 생기는가, 이거를 알 수 있는 지점은 환자만 알 수 있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통증이 알려주니까. 그래서 그 동작을 피하세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관절 굳음을 치료를 해야죠. 주로 구추관절, 후관절이 굳어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자세로 해놓고 경추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이렇게 내려가면서 턱을 계속 눌러주면 움직임을 통해서 관절 가동이 일어나면서 통증이 즉석에서 막 줄어듭니다. 이 자세를 취하다가 손이 저려요. 그러면 멈추는 게 좋습니다. 며칠을? 3일을. 그 다음에 굳어진 것은 어떻게 할까요? 침을 깊숙이 후관절, 구추관절 여기에다 침을 놓고 이렇게 살살 움직여주면 딱딱하게 굳어진 게 풀어집니다. 실습이 좀 필요하죠. 일반 동작으로 관절 가동 테크닉은 그냥 누워가지고 좌우로 이렇게, 이쪽이 더 안 돼요. 저도 이쪽이 살짝 안 되네요. 그러면 누워가지고 이 동작, 이쪽 동작 10번, 이쪽은 5번 이렇게 해주면 관절 가동이 일어나고 관절 굳음증이 치료됩니다. 그리고 목 근육으로 경추를 들어 올리기, 좌우로 이제 회전하고, 이거를 친인 운동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단계별로 이렇게 누워서 했다가 그 다음에 앉아서 이제 일상에서도 이렇게 해주면 이렇게 턱이 빠진 것도 해결되고, 이렇게 틀어져서 움직이는 사람도 있어요. 목이 틀어져 있는 사람들은 기왕이면 반드시 잡고 이렇게 밀려고 계속 노력하면 되죠. 그 다음에 더 튼튼하게 좀 만들어야겠다. 엎드려서 이 자세로 고개를 들었다 밀었다 이렇게 반복하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척추는 부하를 얼마나 견뎌야 될까요? 60-70%의 체중을 견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복압으로 척추를 들어 올리게 만드는 게 생각보다 어려운데, 목은 이런 정도로 그냥 충분합니다. 경험적으로 보면. 자, 잘 치료를 했어요. 그런데 통증이 다시 악화됐어요. 그러면 환자가 구추관절, 후관절, 신경이 눌렸는데 그 동작을 계속했다는 소리예요. 통증이 있는데 컴퓨터, 핸드폰을 계속했다는 소리예요. 아픈데 손이 저린데 계속했다는 소리입니다. 치료적 행동 수정을 못했다는 뜻이에요. 다시 염증기 3일을 시작했는가, 이런 것을 판단하는 게 중요하죠. 아니면 한두 시간 혹은 10시간, 하루면 끝날 문제인가, 이런 거를 판단을 해서 다음 단계 치료를 계획을 해야죠. 목디스크 치료가 훨씬 더 쉬운 이유는, 허리는 이렇게 엄청난 부하를 받는 일들이 많은데 목은 목만 들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어렵지 않죠. 그리고 이제 그 부하를 줄이는 자세예요. 아무리 잘 치료를 해놓고 앞으로 이렇게 빠져서 컴퓨터를 오래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 부하가 걸리죠. 스스로 부하를 걸게 만드는 거죠. 무릎을 90도로 굽히고, 팔도 여기서 힘이 안 걸리게 하고, 어깨도 반드시 하고, 턱도 반드시 하고, 눈도 거의 정면으로 바라보게 하는 부하를 분산하는 자세, 이런 자세를 하면 굉장히 효과적이죠. 실제로 음악 선생님인데 피아노 연주자입니다. 목디스크로 막 팔이 저렸어요. 몇 개월 동안 고생하다가 치료를 해서 한 달 정도 지나니까 이제 손저림이 일상에서 없어요. 그런데 그분 컴플레인이 뭐냐면, 1시간 정도 피아노를 하면 아픕니다. 목이 아프고 계속하면 팔이 저려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그분이 4시간인가 8시간인가를 연주회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면 다시 재발될 건데요. 그래도 자기는 꼭 해야 된대요. 그래서 이 자세를 알려줬습니다. 폼나게 피아노 이렇게 옆으로 치는 거 없어요. 반드시 앉고 이 자세를 유지해서 치세요. 그리고 4시간 동안, 8시간 동안 계속 연주회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쉬는 시간에는 얼른 누워서 이런 동작으로 다시 근육을 쉬게 하고 근육을 강화를 하세요. 이렇게 알려줬죠. 그랬더니 정말 8시간 연주를 하고 하나도 안 아파서 왔습니다. 그래서 치료라고 하는 건 이렇게 의자 환경 이런 거를 바꾸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치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개월 이상 만성 염증이 있는 경우는 치료가 잘 안 돼요. 그거를 한 달 내로 치료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건생병사 4가지 과제를 하면 돼요. 만성 염증이란 목디스크가 잘 안 낫는다, 설명한 것처럼 잘 치료했는데 안 낫는다, 그런 만성 염증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목디스크 말고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전신 관절에 염증이 있습니다. 이게 전신에 만성 염증이 있다, 이런 뜻이에요. 자가면역 질환으로 비염, 축농증, 그 다음에 감기 걸리면 잘 안 낫고 전신에 자가면역 염증까지 간 경우, 이런 것들은 다 만성 염증 상태인 거예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건생병사 4가지 과제를 하세요. 염증을 일으키는 글루텐, 유당, 과당, 설탕, 히스타민 음식, 알레르기 음식을 피하세요, 이런 뜻이에요. 비타민, 미네랄, 영양소 결핍을 개선하세요. 불균형을 개선하세요. 염증 물질을 청소하는, 재활용하는 세포 제거 시스템, 프로테아좀 시스템, 리소좀 오토파지 시스템을 활성화하세요. 어떻게 해서? 16시간 공복으로. 그리고 미토콘드리아 신생 합성 운동, 지금 알려드린 생체역학 운동법, 이런 것들을 하세요. 이런 것들을 하면 잘 나을 수 있습니다. 앞에 영상에서 허리 디스크 꼭 알아야 할 2가지, 허리 디스크 실제 치료 어떻게 하는가, 이 영상을 보면
목 디스크 치료하는데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꼭 기억을 하세요. 목 디스크는 허리 디스크보다 훨씬 치료가 쉽습니다. 감사합니다. 목 디스크로 팔이 저리고 보행이 이상해요. 이럴 때는 어떻게 치료합니까? 디스크가 탈출돼서 골극이 생겨서 척수신경을 누르느냐, 팔로 내려가는 신경을 누르느냐, 여기에 따라서 팔만 저리고 아플 수도 있고 팔만 마비될 수도 있고 드물지만 하지 마비도 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팔이 저리고 팔이 위축이 오고 다리가 저리고 다리가 마비가 온다. 그래서 한발서기가 불가능하다, 보행하는 데 이상하다. 이런 것은 다 신경에 염증이 생긴 거죠. 팔로 내려가는 신경을 누르거나 척수신경을 눌러서 하지 마비가 오는 경우, 척수에 염증이 되면 마비로 진행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간단하잖아요. 이 염증을 줄이기만 하면 마비는 멈출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너무 신경이 심하게 눌려서 보행이 이상하고 다리가 마비가 오고 소변을 못 보고 대변 기능 이상이 생기고 발기가 안 되고, 그럴 때는 얼른 수술을 해야죠, 당연히. 수술한다고 해도 후유 장애가 남거든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치료할까요? 이런 얘기를 좀 해볼게요. 저는 어떻게 해서 목 디스크 마비가 10개월, 1년이 지나도 낫는다고 이렇게 말을 할까요? 의사들은 분명히 척수신경 같은 경우 6개월이 지나면 마비는 회복되지 않는다, 이렇게 선언을 하는데, 두 가지 사례를 한번 말해볼게요. 제가 원대 한의대 교수로 있을 때 목 디스크로 만초신경 마비가 왔어요. 갑자기 마비가 오니까 병원에 가서 MRI 촬영을 하고 근전도 검사를 했어요. 근전도 검사 거의 반응이 없어요. 그 대학병원에서 이거는 목 디스크로 팔에 신경을 눌려서 마비가 왔는데 당신은 치료가 불가능합니다, 이런 선언을 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한 3, 4개월 지났는데 이만큼, 정말 팔이 이만큼 들리는 거예요. 그때 저는 건생병사로 병든 세포를 잘 제거하고 건강한 세포를 어떻게 더 건강하게 할래, 이런 치료법, 건생병사 치료법이 완성되지 않았을 때예요. 하지만 그건 알고 있었어요. 살아있는 생명체는 운동을 하면 기능은 계속 회복할 수 있다. 말초신경은 하루에 1mm씩 자란다. 그 설명을 하고, 당신의 목표가 뭡니까? 오른팔이었거든요. 밥만 먹게 해주세요. 근데 그분이 6개월에 밥을 먹었고 한 10개월 정도 지나서 여기까지 올렸어요. 아, 회복이 가능하구나. 그리고 또 하나,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과학 선생님, 목 디스크로 수술하다가 하지 마비가 왔어요. 10개월이 지났는데 계단 잘 못 걸어요. 런닝머신 위에서 뒤뚱거리면서 걷지를 못해요. 실내 자전거 있는 자전거도 회복력이 안 좋아서 잘 자전거를 못 타요. 그분이 불과 8개월 이 정도 만에 런닝머신 위에서 뛰었고, 실제 자전거도 타는 것도 가능했고 계단 보행도 가능했고 드럼치고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치료했을까요? 질병이 진행한다, 이 얘기는 염증이 지속된다, 이런 의미고, 그래서 염증이 만성화되는 것을 차단하고 그 다음에 병든 세포를 제거하고 노화된 신경세포, 기능을 못하는 신경세포를 제거하고, 어떻게 제거해요? 16시간 공복, 자가포식, 그리고 운동, 한약재도 병든 세포를 제거하는, 노화세포를 제거하는 한약재도 많아요. 연구 많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운동을 하고 신경세포를 재생하는 미세아교세포, 성장교세포, 휘돌기 아교세포를 재생하면 충분히 기능은 회복할 수 있습니다. 100% 회복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일상생활 하는데 회복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허리 디스크로 발가락이 마비되고 목 디스크로 팔이 마비되고 이런 환자를 3개월, 6개월, 10개월, 1년을 치료를 했는데 회복 못한 환자는 한 명도 없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영상 계속 봐주세요. 목 디스크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볼게요. 경추는 7개, 뼈와 뼈 사이에는 디스크라고 하는 연골이 있고, 그 디스크가 탈출이 돼서 신경근이라고 하는 것을 눌러요. 그러면 팔이 찌릿찌릿 저리고 아파요. 그런데 이렇게 크게 척수를 누르면, 이 검은 것이 척수거든요. 하지 마비가 와요. 이렇게 디스크가 심하게 탈출돼서 척수를 누르면 이제 마비가 오겠죠? 신경근을 눌러서 팔이 저린 거, 척수신경은 안 누른 거, 척수신경을 눌렀는데 일상생활은 조금 가능한 거, 척수신경이 눌려가지고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거, 누군가에게 부축을 받아서 움직여야 하는 그런 정도 심한 거, 이렇게 단계를 나누죠. 그걸 어떻게 치료할래? 그리고 목 디스크가 있는 사람이 어떻게 마비로 진행되지 않을래?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목 디스크로 신경이 심하게 눌리면 여기 보세요. 근 위축이 돼 있죠? 여기도 지금 심하게 위축이 돼 있어요. 이런 경우는 당연히 근력도 빠져 있어서 국소마비이긴 한데 마비로 진행됩니다. 이런 경우 이렇게 다양한 수술을 하죠. 그러면 이런 목 디스크로 척수신경을 눌러서 마비가 왔을 때, 염증이 진행될 때, 염증은 어느 정도 사라졌는데 어떻게 회복할래? 마비를 어떻게 회복할래? 나눠서 설명을 해볼게요. 목 디스크로 팔이 찌릿찌릿하고
저리고 아픈 사람들, 근육이 위축되고 힘이 빠진 사람들, 다리까지 마비가 온 사람들, 이 영상을 꼭 잘 보고 이대로 해보세요. 2, 3주 안에 질병이 멈춥니다. 찌릿찌릿하고 아팠던 게 멈추고 감각이 되돌아오고 조금씩 호전될 수 있습니다. 목 디스크로 팔로 내려가는 신경근을 눌렀을 때 라디큘러 패시다. 목 디스크로 척수신경을 눌렀을 때 서비칼 마이올로 패시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척수가 마비되면 무서워하지만 신경의 입장에서는 말초신경이냐 척수신경이냐 이런 차이밖에 없어요. 회복은 가능해요. 교통사고가 나서 척수가 절단되기 전에는 완전 척수마비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회복은 가능합니다. 이제 순서를 잘 보세요. 어떤 사람은 진통소염제를 주고 얼음찜질을 하고 주사를 주고 물리치료를 하고 침치료를 하고 이렇게 하면 쉽게 좋아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치료적 행동 수정을 일단 잘한 거예요. 통증이 악화되는 행위. 목은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자꾸 이렇게 움직이는데 신경이 움직일 때마다 찌릿찌릿 눌러요. 과도한 움직임으로 인해서 신경이 누르는 행위를 피한다. 그것을 잘 피해준다. 이거를 치료적 행동 수정이다. 이렇게 말해요. 신경을 압박하고 있는 요소가 사라지죠. 그러면 급성염증이잖아요. 이거는. 급성염증은 3일에서 5일밖에 안 걸려요. 염증기 3일에서 5일. 그 다음에 증식기 3주. 재생기 6주. 이 과정을 거치거든요. 그래서 악화를 방지하는 행위, 치료적 행동 수정을 잘하면 이런 치료 병행하면서 하면 더 빨라지고 인체 염증은 멈춥니다. 자, 그런데 진통소염제를 잘 먹고 염증을 제거하는 한약도 잘 먹고 주사치료도 하고 물리치료도 잘 하고 했는데 안 나아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만성염증, 신경근이, 척수신경이 눌렸는데 염증이 시작됐는데 불이 오래 지속되고 있는 만성염증 상태인 거예요. 여기서 주의할 것은 핫팩되는 거, 염증이 있는데 어떻게 핫팩을 됩니까? 꼭 얼음찜질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 만성염증인 사람들은 어떻게 할래? 얘기는 제가 많이 얘기했죠. 치매치료, 루푸스, 자가면역 질환들, 쇼그렌 증후군, 류마티스 관절염, 강식성 척추염 이런 것들이 결국은 만성염증 상태인 거거든요. 이 만성염증 상태를 어떻게 제거할래? 다시 간단하게 설명하면 음식병원체, 글루텐, 유당, 과당, 설탕, 술을 끊으세요. 비타민, 미네랄이 부족해서 염증이 만성화될 수도 있거든요. 비타민, 미네랄, 결핍, 불균형을 치료하세요. 그리고 자가포식이라고 그랬잖아요. 16시간 공복을 하면 그 염증 물질을 스스로 제거하는 기능, 자가포식 훈련을 하세요. 그리고 만성염증을 제거하는 한약제, 노화된 병든 세포를 제거하는 한약 되게 많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만성염증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미토콘드리아가 기능을 잘해야 하고 미토콘드리아가 기능을 잘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미토콘드리아 신생합성 운동, 생체역학 운동을 잘해야죠. 그러면 목 디스크로 인해 가지고 신경근을 눌려서 말초신경 마비가 왔을 때 목 디스크가 와가지고 척수를 눌러서 척수 마비가 왔을 때 어떻게 회복할까요? 이 목 디스크로 신경근을 눌러서 상지가 마비되고 척수가 눌려서 마비가 왔어요. 이거를 어떻게 회복할래? 라는 것을 이해하려면 신경의 기능을 잘 이해해야 돼요. 한번 보세요. 이게 신경이에요. 자, 신경이 신경을 연결하고 뇌에서 척수에서 팔로 다리로 신경이 쭉 연결돼 있어요. 그런데 신경근이 눌렸다. 그럼 어디선가 신경근이 눌렸죠? 그리고 척수가 눌렸다. 이 척수가 눌렸다. 실제로 움직임을 담당하고 감각을 담당하고 있는 근육과 세포들은 정상이에요. 뭐가 문제인 거예요? 이 중간에 전기 연결을 하는 전기 반응을 못하는 거예요. 눌려서 전기가 전달이 잘 안 되는 거죠. 염증이 일어났을 때는 전기 반응이 비정상적으로 반응을 하면서 찌릿찌릿 아픈 거예요. 그 염증이 멈췄어요. 그러면 감각이 주로 둔해져요. 그래서 저리고 감각이 둔하다.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신경의 기능은 흥분, 전도, 그래가지고 근육을 움직이고 이런 거거든요. 여기는 정상인데 이 흥분, 전도가 염증 반응에 의해서 혹은 염증 반응이 멈췄는데 전기 반응이 잘 전도가 안 되고 있는 과정이죠. 그 전기 반응이 잘 되도록 치료하는 것. 그것이 결국은 목 디스크로 인한 상지마비, 척수마비를
치료하는 핵심인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염증이 멈춰야 하고 만성화되지 않아야 하고 충분 전도를 하기 위해서는 비타민, 미네랄이 적절하게 있어서 에너지도 만들어내고 자기 딸세포도 다시 만들어내고 대사를 하잖아요. 세포 하나하나가. 세포 소기관이 기능을 잘해야 하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비타민, 미네랄이 필수다. 그리고 세포가 기능을 하는 과정에서 끊임없이 찌꺼기를 만들어내죠. 염증 물질을 만들어내고 활성산소를 만들어내고 단백질 찌꺼기를 만들어내죠. 이런 것을 제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16시간 공복 자가포식. 급성 염증일 때는, 만약에 목 디스크 마비가 왔다면 급성 염증이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3일 굶는 거. 중풍으로 혈관이 막혔을 때 3일 금식을 했더니 그 염증 물질이 빠르게 제거되고, 진짜 팔 일으킴이 빠졌던 한의사가요, 중력을 이기지 못하는 단계까지 왔었는데 열흘 만에 거의 뛰는 것까지 가능할 정도로 회복하는 걸 보면, 이 염증을 빨리 제거하고 세포 찌꺼기를 빨리 제거하고 이 세포가 기능을 잘하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런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누가 뭐라고 해도 이 마비가 회복되려면 운동을 해야 돼요. 생체역학 운동. 600개의 근육 하나하나를, 근육을 싸고 있는 근막을 부드럽게 만들어내고 근육의 길이를 맞추는 고립화된 스트레칭을 하고, 고립화된 근력의 균형을 맞추고 동시에 통합 움직임, 균형, 협응력, 빠르게 움직이는 민첩성, 이런 것들을 회복하는 생체역학 운동법으로 움직임을 완성해 가는 것, 이런 것을 잘하면 목 디스크 마비는 상당히 회복할 수 있죠. 완벽하게 회복하는 건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흥분 전도 움직임이라고 그랬는데 전기 반응에 아무래도 한계를 가질 수 있을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기능 회복은 잘할 수 있습니다. 한 3개월에서 6개월, 길면 한 8개월 정도 정말 자신의 움직임을 회복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세포단위 질병치료 가설, 건생병사, 이런 원리에 의해서 치료를 하면 여러분들은 놀라운 치료 경험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지난 영상에서 목 디스크를 어떻게 치료할래? 그리고 목 디스크로 마비가 왔을 때, 팔이 마비가 오고 척수를 눌러서 다리가 저리고 뒤뚱거리고 하지 마비, 소변을 잘 못 보고 발기불능이 있을 때 그런 것들을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 얘기를 했어요. 오늘은 목 디스크로 목, 어깨 통증이 있고 신경이 눌려서 팔이 찌릿찌릿하고 저릴 때 어떻게 치료할래? 요거 짧으면 3일, 길어야 일주일이면 통증 확 줄일 수 있습니다. 이 영상 잘 보시고 그대로 실천하시면 돼요. 아주 간단해요. 첫 번째, 염증이잖아요. 디스크가 깨지고 후관절, 구추관절, 신경근에 압박을 받아서 염증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 얼음찜질을 한 번 할 때 20분, 하루 5번 이상 하세요. 그러면 통증이 확 줄어듭니다, 일단. 그리고 두 번째가 중요한 건데, 이게 이제 치료적 행동 수정이라고 하는 건데, 통증을 피하세요. 예를 들어서 자세를 좋게 한다고 이렇게 하는데 팔이 저려요? 그것은 신경이 누른 거예요. 핸드폰을 하고 운전을 하고 컴퓨터를 했는데 목이 아파요. 관절이 부딪힌 거예요. 부딪혀서 염증이 생긴 거예요. 그럴 때 손이 저려요? 그러면 신경에 염증이 있는 거예요. 그 동작을 피하세요. 며칠만, 염증기 3일에서 5일이니까 3일에서 5일만 피하세요. 그 다음에 양약을 잘 못 먹는 사람들은 한약을 쓰고요. 뭐 속쓰림이 특별하게 없다 그러면 소염 진통제 이런 것들을 쓰면 되죠. 이것도 며칠만 써요? 3일에서 5일만. 염증이 있을 때만 쓰는 게 좋습니다. 계속 쓰면 속쓰리고 위염 유궤양 일으키고 얼굴이 막 붓고 안 좋아요. 그리고 나서 다시는 안 아프게 어떻게 재발을 방지할 건가? 이렇게 치료를 했어요. 그런데 잘 안 나아요. 그럴 때 어떻게 치료할 건가? 설명해 볼게요. 목 디스크로 목 어깨 통증, 신경이 눌려서 팔로 찌릿찌릿하고 저릴 때 디스크 신경이 압박됐는데 감각신경만 압박돼서 염증이 생긴 거예요. 지난 영상에서는 운동신경이 압박돼서 마비가 됐을 때, 척수가 압박돼서 척수마비가 있을 때 어떻게 치료할래? 그런 영상을 촬영한 거잖아요. 몸무게의 7, 8%, 5kg 되는 이 무게를 압박부하, 전단부하가 줘졌어요. 디스크에 물이 서서히 빠져가요. 지난 영상에서 말했듯이 여기 구추관절이 부딪혀요.
오랜 세월의 압박으로 퇴행화되면서 서서히 신경을 눌러요. 그걸로 인해서 디스크의 후관절에, 구추관절에 염증이 생기면 목하고 어깨에 통증이 나타나고요. 그 염증이 방치되면 이 관절이 굳어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래? 그 다음에 신경이 눌려서 압박을 받아서 마찰이 생겨요. 좁은 공간에서 목은 움직이니까 압박을 받아서 마찰이 생겨요. 신경근에 염증이 생겨요. 오래되면 신경도 굳어요. 신경에 퇴행성 변화가 와가지고 손이 저릴 때 그거를 어떻게 치료할래? 세 가지를 잘 알면 통증을 확 줄일 수 있습니다. 디스크 후관절, 구추관절, 신경에 염증이 생겼습니다. 이 염증은 3일에서 5일이면 가십니다. 악화만 방지하면. 그 다음에 염증이 사라지고 방치하면, 방치했다는 것은 목을 좌우로 이렇게 돌린다든가 이런 관절 움직임을 안 두고 아프니까 계속 이렇게 유지하고 있는 거, 그러면 관절이 굳어요. 그럴 때 관절 가동 테크닉, 특수 동작, 일반 동작, 이걸 추나라고 하고, 일반 동작은 이렇게 좌우로 서서히 움직이고 턱을 잡아당기고 이렇게 하면서 그 관절의 강직을 해결할 수 있죠. 그리고 신경에도 염증이 생겨요. 방치되면 이 사이에서 굳어요. 좁아진 공간에서 이렇게 딱딱하게 굳어요. 신경을 스트레칭을 해주자, 잡아당겨주자. 그거를 신경 스트레칭이라고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기가 잘 안 통할 때는 전침 같은 걸로 전기를 통하게 하자. 실습이 좀 필요해요. 환자 스스로 해야 할 것은 염증은 악화를 시키지 않으면 돼요. 치료적 행동 수정이라고 해요. 얼음찜질을 20분씩 하루 5번을 하고, 그 염증을 줄여주는 약물을 쓰고, 염증이 줄죠? 방치하면 굳어진다고 그랬어요. 굳어진 것은 관절에 움직임을 주고, 이제 의료인들은 관절 가동 테크닉이라고 해서 추나 같은 것을 하고, 그러면서 틀어진 목도 교정을 하고요. 그렇게 하고 나서 머리 무게 5kg 부하를 견디게 하는 이런 친인 엑서사이즈, 거북목을 교정하는, 이렇게 빠져 있으면 부하가 많이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자세를 올바르게 하고 이거를 환자 스스로 할 때 목 디스크 통증은 어렵지 않게 치료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의료인은 뭐를 해야 할까요? 당연히 환자의 통증을 치료해줘야죠. 치료적 행동 수정, 얼음팩, 약물을 복용했는지를 확인을 하고, 관절 가동 테크닉 이런 걸 해주고, 그 다음에 신경 스트레칭 이런 걸 해주고, 앞에서 설명했던 이런 치료적 운동을 잘 하도록 해야죠. 치료적 행위를 하면 바로바로 항상 통증이 줄어듭니다. 만약에 바로 통증이 안 줄었다고 하면 치료를 잘못한 거다, 혹은 염증기 3일 동안이기 때문에 3일 동안을 잘 치료해야 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맞아요. 치료적으로 해야 될 일은 경추 4, 5번, 5, 6번, 6, 7번에서 움직임이 많으니까 디스크가 흔하게 발생을 해요. 거기서 구추관절에 염증이 생기고 신경근이 많이 눌려요, 흔히. 경추 4, 5번, 5, 6번이 많이 움직였다,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경추 1, 2, 3번 안 움직이고 흉추는 안 움직였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위아래는 관절 가동 테크닉으로 움직여주도록 하는 게 중요한 거고요. 그렇게 굳어진 관절을 어떻게 치료할래? 침부항법이 있습니다. 너무 많이 굳어진 경우는 아주 깊숙이 구추관절까지 찔러서 미세 손상을 주면 이제 활액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굳어진 게 쉽게 풀리거든요. 그리고 일반 동작 가동 테크닉으로 천천히 누워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 능동적으로 해주면 관절이 안 굳죠. 마지막 단계로는 목 근육으로 경추를 들어 올려서 신경이 나오는 통로가 좁아지지 않게 만드는 게 치료라고 할 수 있죠. 세밀한 단계별 운동 강도 증진 치료법이 필요하고, 누워서 좌우로 움직이고 친인하고 앉아서 친인하고, 그 다음에 엎드려서 이렇게 하면, 목은 허리 디스크하고 다르게 허리는 우리 몸 체중의 60, 70%를 들어 올려야 되는데 목은 한 5kg밖에 안 되니까 디스크, 후관절, 구추관절이 압박 부하를 받지 않도록 만드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줄어든 통증이 다시 악화됐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환자가 치료적 행동 수정을 잘 못했다. 디스크 후관절, 구추관절이 부딪히는데 신경이 압박을 받아서 염증이 생겨서 찌릿찌릿한데 그 동작을 계속했다는 뜻이에요. 통증이 있는데 컴퓨터, 핸드폰 운전을 계속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재손상으로 염증기 3일이 다시 지속될 수 있어요. 이런 거 판단을 잘 해서 예후를 잘 봐야죠. 치료적 행동 수정도 잘하고, 월음찜질도 항염증 약물도 잘 복용하고, 굳어짐을 방지하기 위한
관절 가동 움직임 능동적으로 움직여주고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잘 안 나아요. 이것은 만성염증이 있다는 뜻입니다. 이 만성염증 때문에 제가 글루텐, 유당, 과당, 설탕이 염증을 일으키고 악화시키는구나. 비타민 D가 부족할 때 염증이 악화되는구나. 그리고 미네랄이 부족할 때 세포가 기능을 못해서 염증을 악화시키는구나. 이런 것들. 우리 몸 스스로 염증을 줄여주는 시스템이 있거든요. 리소좀 오토파지 시스템. 활성산소, 염증물질, 세포 대사 찌꺼기를 제거하는 방법, 16시간 공복, 이런 것들을 알게 되고, 또 미토콘드리아 신생합성 운동을 할 때 만성염증이 줄어드는구나, 이런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잘 치료했는데 통증 호전이 잘 안 될 때 만성염증입니다. 이 만성염증을 한 달 이내로 치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건생병사 4가지 과제입니다. 4가지 과제는 염증을 일으키는 음식 요인을 차단하세요. 글루텐, 유당, 과당, 설탕, 히스타민 많은 음식, 알레르기 음식 이런 것들을 피하세요. 당연히 술, 스트레스 이런 것들도 피해야죠. 비타민, 미네랄, 영양소 결핍, 불균형을 개선하세요. 그리고 16시간 공복으로 그 염증 물질을 재활용하는 세포 찌꺼기 제거 시스템을 활성화하세요. 월수금 3일만 16시간 공복을 하면 되게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미토콘드리아 신생 합성 운동, 통증이 있는데 운동을 하면 압박부하, 장력부하를 받아서 관절이 부딪힐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피하는, 누워서 하는 열린 사슬 운동부터 출발을 해서 부하가 주어지는 닫힌 사슬 운동으로 서서히 목 부하가 견딜 수 있도록 치료하면 오늘 소개한 목 디스크, 신경이 압박을 받아서 염증이 있을 때 치료는 어렵지 않죠. 제 경험을 말씀드리면 이거 잘 지키잖아요. 그러면 병원 가는 횟수도 많이 줄어들 수 있고, 불필요한 약물 먹는 것도 많이 줄어들 수 있고, 또 자세가 개선되니까 나이가 들어서 이렇게 걷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런 자세들도 개선할 수 있고 정말 좋은 치료법이죠. 오랜만에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꼭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이번 영상은 목 디스크인데 목, 어깨, 등 쪽, 머리 쪽, 눈 쪽, 턱 통증, 어지러움증 이런 것들이 자주 와요. 어느 날 잠자고 일어난 후에 목에 통증이 와서 며칠 고생하고 나아졌어요. 그 뒤로 이런 증상들이 계속 와요. 그런 증상들을 어떻게 치료할래? 이 얘기를 좀 해보려고요. 목은 허리 디스크와는 다르게 5개의 관절 시스템이에요. 디스크 하나 관절, 양쪽의 후관절, 구추관절, 루시카가 발견을 해서 루시카 관절이라고도 해요. 이런 관절들이 부딪혀서 염증이 생기거나 굳어지는 경우 계속 통증이 악화의 사이클을 걸으면서 만성화돼요. 나중에 팔꿈치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전신이 자꾸 아파와요. 여기저기가. 손상을 입으면 염증이 생기고, 손상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근육은 끊임없이 반사성 근수축을 하고, 지속적인 근수축은 ATP를 고갈시켜서 칼슘 침착을 일으키고 근막통 증후군 TP를 만들어내서 근육이 이렇게 계속 여기저기가 짧아져요. 그러면서 도처의 관절이 부딪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이런 통증을 초기에 잘 치료해서 좋은 자세를 만들어내고 부하를 분산하고 목의 안정성을, 동적 안정성이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돌리고 숙이고 이렇게 하는데도 안 아프고 일상생활이 가능하도록 하는 거, 초기의 염증을 빨리 치료하는 방법, 관절이 굳어졌을 때 치료하는 방법, 잘 치료했는데 안 나았을 때 치료하는 방법, 이렇게 하면 몇 개월, 몇 년 된 목, 어깨 통증도 나아질 수 있습니다. 몇 개월, 몇 년 된 목, 어깨 통증, 디스크라고는 하는데 손저림증은 없는 그런 환자들 되게 많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금 통증이 발생하는 통증 오리진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디스크가 깨지고 후관절, 구추관절이 부딪혀서 염증이 생기느냐, 염증을 방치해서 굳어지느냐, 이런 문제를 정확하게 진단을 해서 염증 문제 해결하고 관절이 굳어진 문제를 해결하고, 이런 거북목의 문제를 올바른 자세로 만들어내면 부하가 분산돼요. 염증이 있거나 관절에 굳어짐이 있으면 근육통이 발생을 해요. 근육통은 단순하게 근육통뿐만 아니라 결국은 근육이 짧아짐의 문제이거든요. 근육이 짧아지면 관절이 여기저기서 틀어집니다. 또 관절이 부딪히죠. 낙침이라고 그러죠. 잠자고 일어난 후 심한 통증이 발생을 해요. 자고 일어났더니 앞대목, 이렇게 되게 견갑거근이 TP가 생기고 근육 사이에서 신경이 눌려서 목, 어깨 등까지 아주 심한 통증이 발생하는 경우, 이런 원인들이 다 디스크가 깨지고 후관절이 부딪히고 굳어진 것이 원인이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이 7, 8%밖에 안 되는 목 무게를 압박부와 전단부와, 근데 목은 또 많이 움직이잖아요. 부하를 견디지 못하면 몇 개월, 몇 년 지속되는 통증이 나타나는 거죠. 이런 일이 벌어졌겠죠. 자고 일어났더니 갑자기 심한 통증이 발생했어요. 며칠 후에 나아졌어요. 그런데 완전히 해결이 안 됐어요. 그러면 이렇게 어깨가 말려요. 견봉하고 견갑골하고 부딪혀요. 그 사이에 껴있는 회전근개, 대표적인 게 극상근인데 여기서 이 날카로운 골극 같은 걸로 어깨 들면서 이제 찢어지는 거죠. 전 영상에서는 목 디스크로 디스크 후관절, 구추관절이 깨지고 신경이 압박돼서, 척수가 압박돼서 팔로 찌릿찌릿하면서 저린 거, 운동신경 마비, 척수마비를 어떻게 치료할 건가, 그런 영상을 촬영했잖아요. 오늘은 디스크 후관절, 구추관절이 압박부와 전단부하를 못 견뎌서 염증이 일어나고 굳어지고, 그 결과로 인해서 목, 어깨 통증뿐만 아니라 턱관절도 아파요. 심지어 귀에 통증도 있고 소리도 잘 안 들리고 어지럽고 경추성 두통, 흉추 통증, 팔꿈치, 허리 이렇게 다양하게 통증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하고 그거를 어떻게 치료할 건가. 다시 한번 설명하면 오랜 세월의 압박으로 디스크가 물이 빠지고 구추관절이 깨지고 후관절이 부딪히고 인대는 늘어나고 목 관절이 안정성을 잃어버리죠. 헐렁해졌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고요. 근육도 미세 손상을 입고 통증이 발생을 하고 경추 후관절이 부딪히잖아요. 염증이 오겠죠. 염증을 방치하면 굳어져요. 굳어지면 그 부위만 아픈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연관통이라고 해서 또 다른 부위 통증도 와요. 구추관절도 마찬가지예요. 팔액관절인데 부딪히면 손상이 발생을 하고 염증이 생기고 방치되면 굳어지고 연관통이 발생을 해요. 목은 굴곡, 신전, 측굴, 회전 이렇게 움직일 뿐만 아니라 현대인들이 막 이렇게 부하를 과도하게 주면서 그렇지 않아도 부하를 못 견뎌가지고 디스크 후관절이 깨지고 염증이 생겼는데 또 문제를 악화시키는 거죠. 어떻게 악화시키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볼게요. 디스크가 깨지고 염증이 생기죠. 그 관절을 보호하기 위해서 근육이 반사성 근수축을 일으키고 를 만들어내는데 수축 매듭을 만들어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근육이 짧아졌다는 소리거든요. 근육이 이렇게 되면 도처 관절이 부딪혀요. 그것뿐만 아니라 사각근, 그 다음에 소흉근, 팔꿈치에서, 손목에서 신경이 압박돼요. 근육에서도 신경이 압박되고. 이렇게 하면서 목 디스크는 전신의 통증으로 악화됩니다. 경추 6, 7번 후관절이 부딪혔는데 어깨 쪽으로, 등 쪽으로 통증이 온다고 그랬잖아요. 근육도 똑같아요. 두 판상근이라고 하는 근육에 TP가 생겼어요. 머리 꼭대기 쪽으로 아파요. 경판상근이 문제가 생겼어요. 눈 쪽으로, 어깨 쪽으로 통증이 아파요. 다른 근육도 한번 봐볼게요. 승모근이 문제가 됐는데 눈 쪽으로, 측두부 쪽으로 두통이 있어요. 등 쪽으로도 통증이 있고, 두 반극근이라고 하는데 눈 쪽으로, 후두부로 통증이 있어요. 등, 어깨 쪽으로 통증이 있어요. 흉쇄 유돌근 어마어마하죠. 후두부, 두정부, 눈 주위 통증 여러분들은 다 한 번씩은 경험해 봤을 거예요. 사각근 여기에 있거든요. 여기에 TP가 생기면 팔로 이런 식으로 연관통이 생겨요. 측두근이 문제가 생기면 이빨로 아프고 눈꼬리로 아프고, 교근이 문제가 생기면 눈 쪽으로 아프고 귀로도 아픕니다. 이렇게 하면서 근육이 짧아져요. 그러다 보니까 목 디스크로 어깨 통증, 팔꿈치 통증, 위로 턱관절이 부딪혀서 턱관절 통증, 흉추가 이렇게 말리면서 흉추 부위에도 통증, 허리 통증, 전신으로 통증이 이어지는 거예요. 사슬처럼 이어진 구조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디가 통증이 있는가, 지금 통증이 있는 부위에 염증이 있는가, 굳어졌는가, 자세가 틀어졌는가, 그런 자세를 어떻게 개선할 건가, 그러면서 이렇게 움직여도 안 아픈 상태를 만들어내는 동적 안정성을 만들려는 전체적인 틀 속에서 치료를 해야 몇 개월, 몇 년 지속된 목, 어깨 통증이 나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통증을 일으키는 관절이 있죠. 어떻게 찾을까요? 이 자세로 극돌기를 누릅니다. 손가락으로는 이 극돌기를 눌러주고요. 환자는 이렇게 뒤로 눌러요. 친인 동작을 반복을 하면 통증이 있는 부위라고 하면 관절에서 통증이 생겨요. 염증이 있으면 바로 해결은 안 돼요. 굳어진 건 바로바로 통증이 줄어요. 허리하고 흉추는 엎드려서 이렇게 눌러서 찾으면 돼요. 이렇게 애매하게 찾을 수도 있고 정확하게 손가락으로 이 극돌기를 눌러서 지금 아픈 부위가 여기구나, 그 아픈 부위가 여기라고 하면 염증인가 굳어진 문제인가를 진단을 내려서 치료를 해야죠. 염증이면 얼음찜질하고 염증을 줄여주는 약물을 쓰면 3일, 5일이면 줄어들어요. 빠르게는 하루 이틀이면 줄일 수 있는 거죠. 굳어진 문제는 특수 동작으로 이게 추나를 해서 관절을 움직여주기도 하고, 일반 동작으로는 혼자서 이렇게 움직이면 그 굳어진 관절이 서서히 풀리죠.
그래서 몇 개월, 몇 년 된 목, 어깨, 전신 통증이 지금 통증이 발생하는 문제, 통증 오리진을 찾고 관절의 문제다. 그러면 어느 쪽 관절의 문제인가? 경추 1, 2번, 2, 3번, 3, 4번, 4, 5번, 5, 6번, 6, 7번, 그 다음에 흉추 1, 2, 3번 이런 데가 많거든요. 통증이. 거기 부위를 찾고 염증 문제인가? 굳어진 문제인가? 그리고 나서 거북목을 개선해서 부하를 분산해요. 어렵지 않아요. 이런 동작만 반복해주면 일단 이렇게 빠진 문제는 개선돼요. 좌우로 틀어진 문제는 아주 복잡하게 치료해야 되고요. 전신을 치료해야 되고요. 9가지 정렬 운동법을 추천을 해요. 근육통이 생겨서 TP가 발생을 했어요. 그러면 TP를 치료함과 동시에 근육의 짧아진 문제를 해결해야 다시 관절이 안 부딪힌다고 그랬어요. 고립화된 스트레칭을 잘 해야죠. 어렵고 복잡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지금 염증이 있고 안정성이 회복되지 못해서 통증이 있는데 스트레칭 한다고 이렇게 밀면 압박부하 전단부하를 받으면서 또 깨지거든요. 그래서 스트레칭을 해야 하는 시점과 강도를 정확하게 잡아서 해줘야 하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어려워요. 이렇게 잘 치료했는데도 불구하고 통증이 해결되지 않으면 만성염증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건생병사 4가지 가지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치료를 어떻게 할까요? 3가지를 주목을 하세요. 디스크 후관절, 구추관절이 눌려서 염증이 생겼어요. 염증은 일반적으로는 3일에서 5일이면 가신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염증이 방치되면 아픈데 계속 방치하면 굳어져요. 굳어지면 굳어진 상태로 틀어지는 거예요. 신경은 유착되고요. 그 다음에 디스크가 깨져서 인대가 느슨해지고 관절이 헐렁해졌는데 이렇게 움직이는데 나사가 풀린 듯 헐렁헐렁 하면서 계속 부딪히면서 관절이 깨지고 이런 상태예요. 그래서 이 관절의 안정성을 만드는 치료를 해야죠. 주로 목 주위에 있는 근육으로 관절을 들어 올리고 움직여도 괜찮게 만드는 동적 안정성을 만들면 되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 잘 안 나을까요? 환자가 견디지 못하는 부하를 계속 줄 때입니다. 통증이 있는데 계속 핸드폰을 한다든지 운전을 한다든지 이럴 때요. 그리고 염증이 만성화될 때죠. 글루텐 유당 과당을 허용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그런 음식들을 반복해서 먹을 때, 글루텐 유당 과당 소화 효소가 없는데 분해시킬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한데 그런 음식을 계속 먹으면 염증이 만성화돼요. 그 다음에 우리 몸은 염증을 제거하는 시스템을 원래 가지고 있어요. 리소좀 오토파지 시스템을. 언제 활성화되냐면 16시간 공복을 할 때 그래요. 그래서 염증을 스스로 제거하는 시스템을 활성화하는 방법은 월수금 16시간 공복을 하는 거예요. 관절이 불안정할 때도 그렇습니다. 인대가 늘어나고 관절이 나사 풀린 듯 헐렁해져 있을 때 근육에 통증이 있고 근육이 약하고 관절의 안정성이 안 만들어질 때 잘 안 낫죠. 그래서 생체역학 운동법 잘 해야죠. 이렇게 잘 치료했는데도 불구하고 잘 안 나을 때도 있어요. 언제 그러냐면 나도 모르게 먹은 중금속 환경 호르몬이 역치를 넘어서서 끊임없이 활성산소를 만들어내고 염증을 만성화시킬 때 그래요. 악성질환, 암이 있을 때도 그러겠죠. 데이비드 호킨스 선생님 마음 얘기에 의하면 까르마에 의해서도 만성 통증이 지속된다고 그래요. 이렇게 치료했는데 안 낫고 그 다음 단계로 이렇게 치료했는데 안 낫고 그 다음 단계 또 이렇게 치료해도 안 낫고 심지어 마음까지 가는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떻게 들릴지, 이거는 핑계가 아니라 이렇게 단계적으로 안 나으면 다음 단계, 안 나으면 다음 단계, 안 나으면 다음 단계, 이런 치료 방법론을 잘 알아야 목, 어깨, 전신의 통증이 있을 때 치료할 수 있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염증을 치료해요. 염증을 방치해서 생긴 굳어짐을 치료해요. 그러면 통증이 놀랍게 줄어듭니다. 그 다음에 오랫동안 컴퓨터를 해도 피아노를 쳐도 운전을 해도 안 아플 수 있게 만들려면 목의 동적 안정성이 만들어져야 돼요. 그 다음에 올바른 자세, 올바른 움직임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전이 잘 안 될 때 만성염증이고 그것은 건생병사 4가지 가제로 치료를 하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치료가 안 되면 심각한 질환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염증기는 3일에서 5일이에요. 하루 이틀 내로 줄일 수 있습니다. 대전제는 디스크 후관절이 깨지는 압박부하 전단부하를 주는 행위, 이거를 피하는 치료적 행동 수정을 잘 한다는 전제하에서 얼음찜질을 한 번 할 때 20분, 하루 5회 이상 하고요. 염증을 치료하는 약물을 쓰면 하루 이틀 내로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굳어진 관절은 어떻게 부드럽게 만들까요?
디스크가 깨져서 관절이 좁아지고 후관절 구추관절이 부딪히고 움직임이 잘 안 일어나요. 관절이 굳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통증 있는 부위를, 관절이 굳어진 부위를 찾을 수 있어요. 침 놓고 천천히 움직이면 통증이 즉석에서 줄어들고 부드러워집니다. 특정 부위가 잘 안 움직여요. 그럴 때 특수 동작으로 추나 같은 거를 해서 관절을 움직여주기도 하고 틀어진 관절을 올바르게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환자 스스로 일반 동작으로 좌우로 움직이고 신인하고 이런 동작들도 관절 가동이 일어나거든요. 환자 스스로 관절을 부드럽게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동적 안정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목 근육으로 경추 들어올리기 운동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친인 동작을 누워서 하고 앉아서 친인 동작을 한 번 할 때 20번씩, 크레이그 리벤슨 선생님은 많게는 20분을 해라. 그러면 자세가 개선될 수 있다. 이렇게도 말을 해요. 세밀한 단계별 운동 강도 증진. 처음에는 누워서 서서히 부하를 주는 닫힌 샷을 운동으로 목 근육으로 경추를 쉽게 들어 올릴 수 있습니다. 우리 몸무게의 7, 8% 5kg밖에 안 되거든요. 올바른 자세, 올바른 움직임은 어떻게 회복할까요? 9가지 정렬 운동법인데 3가지만 소개를 할게요. 전정재활 운동. 앞에 한 지점을 보고 처음에는 어지러워요. 다음에는 눈 감고 움직이고, 눈 뜨고 움직이고, 눈 감고 움직이고, 반대로도 눈 뜨고 움직이고, 눈 감고 움직이고, 눈 뜨고 움직이고, 눈 감고 움직이고. 이렇게 해서 처음에는 30번, 50번, 100번, 200번 전정 재활 운동을 완성하려면 20분 정도 하라고 그래요. 저는 1시간 이상 해본 적도 있어요. 그리고 턱을 뒤로 당기는 운동, 신인 운동 이 동작을 반복하고, 흉추 신전 정렬 운동을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렇게 호흡을 내쉬면서 흉추를 펴는 운동을 하는 거예요. 당연히 보행교정 다른 운동들도 해야죠. 얼마나 반복해야 되나요? 자세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한 동작을 45회 3세트, 이게 홀튼 다이어그램인데 25회 3세트는 근지구력 운동, 7회 3세트 최대 힘의 85% 근력을 강화하는 거예요. 그 무게를 선정하는 게 치료의 실력입니다. 그렇게 하면 자세, 근지구력, 근력이 개선됩니다. 개선된 자세는 유지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결합조직 가소성이라고 그래가지고, 가소성이 무슨 뜻이냐면 용수철이 처음에는 탄성을 갖잖아요. 쭉 잡아당기면 늘어나서 그게 유지돼 버리잖아요. 그렇게 유지되는 현상, 그거를 가소성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개선된 자세는 유지가 가능합니다. 개선된 근지구력 근력은 유지가 되는가? 저항 운동으로 일정 정도 가능합니다. 통계적으로 보면 20세가 넘잖아요. 10년에 20%씩 근력이 저하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평소 근지구력 근력 운동을 최선을 다해서 한 1년 정도를 해요. 안 하면 힘이 좀 빠질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잠깐 이렇게 반복을 하면 근지구력 근력은 유지할 수 있어요. 제가 그렇게 10년 넘게 이렇게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운동을 많이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 주기화 운동법으로 근력, 근지구력을 유지를 하고 있죠. 만성염증으로 잘 안 나을 때는 어떻게 할까요? 건생병사 4가지 과제를 하세요. 염증을 일으키는 요인이 있습니다. 글루텐, 유당, 과당, 설탕, 히스타민 많은 음식. 염증을 치료하는 음식이 있습니다. 오메가3 지방, 불포화 지방, 오리고기, 닭고기, 심지어 삼겹살도 불포화 지방이 60%예요. 그리고 견과류, 신이 인간에게 내린 정말 귀한 선물 천연 야채들, 그것의 끝판 한약, 이런 것들을 복용을 하면 염증은 차단할 수 있죠. 비타민, 미네랄, 영양소 결핍 불균형을 개선해야 됩니다. 염증 물질을 청소, 재활용하는 세포 제거 시스템, 리소조말 오토파지 시스템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16시간 공복 습관화하면 좋죠. 그리고 오늘 알려준 생체역학 운동법, 미토콘드리아 신생합성 운동법을 자기 컨디션에 맞게 일주기 리듬 운동법을 하세요. 이렇게 하면 목, 어깨 통증을 넘어서 전신에 오는 통증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잘 치료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몸, 우리 세포의 건강을 회복해요. 염증이 싹 제거되고, 그러면 미래에 올 경도인지 장애, 치매, 파킨슨, 각종 피부병, 두드러기 건선, 우울증, 쇼그렌 증후군, 루푸스, 크론병, 각종 자가면역 질환도 만성 염증으로부터 출발을 하기 때문에 그런 질병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도 있습니다. 엄밀하게 실천을 하지 않으면 잘 개선이 안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꼭 실천해 보세요.